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전환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필기 과목명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문제수가 20문항이 출제되고 주요 항목은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이고 데이터 수집 및 전환 항목입니다. 이번 과목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절차에 해당됩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실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에 대해 설명드리고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 데이터 변환, 데이터 비식별화, 데이터 품질 검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분석용 데이터 수집 개요입니다. 내부, 외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혹은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과정이고 분석 과제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석용 데이터 수집 시 고려사항은 첫째, 변수가 수집 가능한지 확인하고 둘째, 개인정보, 보안, 데이터 품질, 비용 등의 고려하여 사전에 식별하고 데이터 원천의 주체와 상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 유형,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에 따라 적절한 수집 기술을 검토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는 수집 대상을 선정을 하고 데이터 수집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테스트 수집을 진행해야 됩니다. 수집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수집 가능성, 보안, 정확성, 수집 난이도, 수집 비용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집 가능성은 데이터 성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고 품질이 좋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입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수집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문제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확성입니다. 분석 목적에 맞는 세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데이터 수집 세부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분석 목적에 맞는 세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수집 난이도입니다. 수집 후 정제 시 적절한 기술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집 비용입니다. 데이터 수집에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확성, 즉 어큐러시는 데이터가 실제 값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요소이고 이 말은 데이터의 정확성이 높다고 하면 분석 결과의 정확한 예측이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유효성, 정확성, 정합성 등 이러한 것들은 사실 데이터 품질 요소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데이터 품질 요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집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도 출제가 됩니다. 데이터 수집 세부 계획 수립입니다. 데이터 소스를 확인하고 데이터 원천의 주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고 데이터 수집 기술 선정 및 데이터 수집 주기 결정,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른 수집 기술 선정입니다. 데이터 유형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각 데이터 유형에 따라 수집 기술이 다릅니다. 이 데이터 유형에 따른 수집 기술 역시 다음 강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른 수집 기술 선정입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수집 기술이 다릅니다. 정형 데이터는 ETL, FTF, API, 스쿱, rsync, DB2DB 등이 있고 반정형 데이터에는 센싱, 스트리밍, 프룸, 스크라이브, 척화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에는 크롤링, RSS, FTP, API, 스크래피, 카프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수집을 실행합니다. 데이터 유형에 따른 수집 기술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ETL이 있습니다. ETL은 Extract, Transform, Load입니다. 데이터를 Extract, 추출, Transform, 변환, Load, 적재 단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FTP입니다. File Transform Protocol,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파일을 송신, 수신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API입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솔루션 제조 회사에서 제공되는 도구입니다. 스쿱입니다. 하둡용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커넥터를 사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하둡 간 데이터 전송 기술을 제공합니다. rsync입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수집 대상 시스템과 1대1로 파일과 디렉토리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간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전송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반전형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센싱은 센서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트리밍은 네트워크를 통해 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룸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를 비동기 방식으로 분산형 로그 수집 기술을 제공합니다. 스크라이브입니다. 다수의 서버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산 시스템에 저장하는 로그 수집 기술을 제공합니다. 척와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도 제공하고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저장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플룸, 스크라이브, 척와 모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모두 분산형 로그 및 데이터 수집, 저장, 실시간 처리 기술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룸이 하둡과 통합이 용이하고 스크라이브는 페이스북과 같은 대규모 SNS의 로그 수집 기술로 좋습니다. 척와는 모니터링,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비전형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크롤링은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웹사이트로부터 웹 문서 및 컨텐츠를 수집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스크래피는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크롤링은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를 의미하고, 스크래피는 크롤링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RSS는 블로그, 뉴스, 쇼핑몰 등의 웹사이트에서 신규 게시된 데이터를 배포하는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아파치 카프카입니다. 분산형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저장, 처리 및 분석 기술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수집에서는 전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의 각 수집 기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데이터 유형별로 수집 기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각 기술에 대한 설명도 보기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입니다. 데이터 유형은 구조, 존재 형태, 저장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을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정형화된 스키마 구조를 가지고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는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스키마 구조 형태이지만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로 값과 형식이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SML, 로그, 센서 데이터, 제이슨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스키마 구조 형태가 없고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동영상, 음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유형은 존재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면 실시간 데이터와 비실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한 저장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파일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컨텐츠 데이터,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는 로그, 텍스트 등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 등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컨텐츠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는 센서 데이터, 소셜미디어 피드, 실시간 로그 모니터링, IoT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는 컴퓨터,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활동에 대한 기록 자료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피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피드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계정, 페이지, 그룹 혹은 주제에서 생성된 최신 컨텐츠를 시간순위나 알고리즘에 의해 정렬된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에서는 데이터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에 따른 분류, 존재 형태에 따른 분류, 저장 형태에 따른 분류, 이와 같은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분류가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출제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변수명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척도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변수명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크게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고 수치형 데이터는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다시 명목형 데이터와 순서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데이터 간 순서가 의미가 없고 단지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성별 등이 있습니다. 순서형 데이터는 데이터 간 순서가 의미 있지만 데이터 간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와 학점이 있습니다. 학점 같은 경우 A 학점이 당연히 B 학점보다 높은 점수죠. 하지만 정의를 A의 그 점수의 범위와 B의 점수 범위를 누구든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격은 많아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즉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수치형 데이터에는 연속형 데이터가 있는데 연속형 데이터는 실수의 값이고 무한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와 온도가 있습니다. 몸무게 65.4kg 이와 같이 실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산형 데이터는 정수의 값이고 특정한 값, 즉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 구매 수 이와 같이 1명, 2명, 3명, 1개, 2개, 3개와 같이 정수이고 셀 수 있는 것이 이산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척도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면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가 있습니다. 질적 척도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가 있고 양적 척도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는 데이터 간 순서가 의미가 없고 단지 데이터 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즉 변수명 기준으로 구분을 할 때 명목형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 있고 성별에서 남자를 1, 여자를 2로 두면 됩니다. 서열 척도는 데이터 간 순서가 의미가 있고 데이터 간 비교 우위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 있습니다. 양적 척도에는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는데 등간 척도는 속성의 차이를 균일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만족도가 그 예입니다. 만족도에 보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있고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와 비슷한 개념인데 절대적인 0이 존재합니다. 즉, 키, 몸무게, 온도, 학생 수와 같습니다. 데이터 유형 및 속성 파악에서는 데이터의 속성을 변수명 기준, 척도 기준으로 구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